이번에는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도 정벌했는데 지리상 가까웠던 인도가 왜 정벌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제국과 인도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은 칭기즈칸이 호라준 왕국을 정벌할 때 호라준 왕국의 후계자였던 잘라루딘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인도로 도주했을 때입니다. 몽골군은 잘라루딘을 추격하면서 인도에 최초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칭기즈칸은 몽골군 2만 명 정도의 부대를 보냈는데 이 병사들은 잘라루딘을 추격함과 동시에 펀자브 지역을 불태워버립니다. 잘라루딘은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의 통치자들에게 동맹을 호소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잘라루딘은 다시 조지아까지 도망쳐 몽골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을 키웠지만 1230년에 결국 진압당하고 맙니다. 이후 칭기즈칸이 죽고 우구데이 칸은 1235년 인도 카슈미르를 침공해서 다루가치를 통한 간접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구데이 칸은 인도 전역을 침공할 생각으로 라오르까지 점령했지만 1241년 우구데이 칸이 죽게 되었고 인도 침공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몽골이 왕위 계승 문제로 불안정한 사이 기준에 정복되었던 카슈미르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251년 몽케칸이 데칸에 오르고 몽골이 안정되자 몽케칸은 휘하 장수에게 카슈미르 지역을 재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몽골군은 라오르까지 다시 정복하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257년 신드 지역의 지방총관이 훌레구칸에게 땅을 바치겠다고 하고 이에 훌레구칸이 신드 지방에 군대를 보내자 두 칸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몽케칸과 훌라구칸은 모두 칭기즈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의 아들들이었고 친형제였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는 델리 노예 왕조 시대였습니다. 노예 왕조는 대부분의 술탄이 특이하게도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노예 왕조라고 불렸습니다. 노예 왕조의 시초는 아이바크로 콰지라는 사람에게 팔려가 군사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고 고루 왕조의 왕 무함마드에게 팔려갑니다. 아이바크는 무함마드의 신임을 받아 델리 지역을 통치하였고 영토 확장을 계속하여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루 왕조의 왕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델리에서 왕이나 다름없던 아이바크는 고루 왕조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델리 술탄 왕조 시대를 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몽골 침략 당시 노예 왕조의 술탄은 기야스 우딘 발반인데 여기서는 기야스 우딘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야스 우딘은 몽골에 대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국방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기야스 우딘은 강력한 몽골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 기후와 지형에 적합한 기병대를 양성하며 세력을 길렀습니다. 몽골 제국이 남송과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기야스 우딘은 물탄과 라오르 등의 도시를 다시 탈환하였고 이후 많은 부족들을 흡수하며 군사력을 더더욱 강화시켰습니다. 1279년에 결국 몽골은 남송을 멸망시켰습니다. 1259년 몽케칸이 사망하고 난 후에 몽골 제국은 각기 지역의 지배자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도에 대한 몽골의 침입은 차가타이 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킵차크 칸국, 일칸국 세 곳에 포위되어 있어서 영토를 확장하려면 반드시 몽골의 동족들과 격렬하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에 있어 인도는 원나라 일칸국보다는 약한 상대였고 새로운 영토와 부를 개척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1286년 노예 왕조의 술탄 기야스 우딘이 죽고 기야스 우딘의 어린 손자가 술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랄 우딘 할지가 어린 술탄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며 할지 왕조를 세웁니다. 그 후 자랄 우딘 역시 몽고 침입을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자랄 우딘은 인도인이 이슬람보다는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노예 왕조와는 달리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용 정책에 불만을 품은 무슬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카이자 양아들이었던 알라우딘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알라우딘은 자랄우딘을 암살하고 2대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극한 알라우딘은 양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예상외로 할지 왕조의 가장 훌륭한 명군이 됩니다. 알라우딘은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의 양아버지와는 달리 강력하고 무자비한 통치를 하며 반란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처형시켰습니다. 특히 자랄우딘 시절에 델리에 정착하며 살고 있던 몽골인들까지 대량으로 사륙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통치를 통해 몽골의 침략을 수차례 막아냈습니다. 특히 1306년에는 라비강에서 몽골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몽골 세력을 밀어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승리 뒤에는 그의 노예 장군 말리크 카프루가 있었습니다. 1299년에 노예로 사로잡혀 왔는데 1306년 몽골 세력을 물리칩니다. 나중에는 인도 남부까지 점령해서 총독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입니다. 알라우딘은 여러 왕국을 점령하며 크게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예 장군 말리크 카프루를 인도 남부로 보내 영향력을 남부로까지 확대시킵니다. 1297년 겨울 차가타이 칸국은 군대를 보내 펀자브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카수루까지 진군했습니다. 이에 맞서 알라우딘은 명장 자파르칸을 보냈고 자파르칸은 몽골 침공을 격퇴시켜버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인도를 침략했다가 실패한 차가타이 칸국은 아주 큰 전투를 준비합니다. 1299년 차가타이 칸국은 최대 규모의 군대 10만 명을 집결시켜 인도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몽골과 인도 사이의 가장 큰 전투였던 킬리 전투입니다. 당시의 칸은 두아칸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정예부대를 파견하고 총지휘관으로 두아칸의 아들 쿠툴룩을 보냈습니다. 두아칸은 아들 쿠툴룩에게 약탈에 만족하지 말고 델리를 철저히 파괴하고 점령하도록 명합니다. 델리만 정복하면 북방 지역의 총독들은 알아서 항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펀자브 지역의 물탄을 그냥 지나치고 도중에 인도 요새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의 군대를 남겨서 포위하거나 감시만 하면서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주력 부대를 이끌고 신속히 남하합니다. 이때 델리 술탄 왕국의 가장 강한 군주 알라우딘은 몽골인이 계속 침입하자 이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자신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과장되었지만 무굴 시대 역사학자에 따르면 델리는 30만 명의 기병과 2,700마리의 코끼리를 모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라우딘은 적군과 아군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델리 기병은 개인 전투 능력에서는 몽골에 뒤처지지 않지만 다만 전체적인 협공 능력은 확실히 뒤처진다. 하지만 몽골군은 빠르게 남하하느라 안정적인 보급선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니 인도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불리한 상황이 될 테니 싸우지 않고서도 스스로 괴멸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인도 전투 코끼리가 활약하게 됩니다. 알라우딘은 휘하 부대에 전투 코끼리를 배치하고 몽골 기병에 충격을 가해 몽골 기병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데 이용합니다. 알라우딘은 모든 군대를 델리 부근 킬리에 주둔시킨 후 안정적인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합니다. 이곳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면 몽골군과 우리는 야무나강과 인도 밀림 사이에서 서로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몽골군이 기병작전을 제대로 벌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 없이는 총독이라도 병력을 이끌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몽골군이 가지고 온 보급이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몽골군은 방어선 곳곳에서 공격하고 도발해서 델리군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알라우딘의 명령으로 모든 부대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때 명장이었지만 알라우딘과 평소에 갈등이 있었던 자파르칸의 부대가 대오를 벗어나 몽골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몽골군들은 자파르칸의 부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그 후에 양쪽으로 쩍 갈라져서 자파르칸의 부대를 포위해버렸습니다. 몽골군은 자파르칸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파르칸은 이전에 몽골군을 격파한 명장이었기 때문에 용사에 대한 존경심으로 자파르칸에게 귀족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자파르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파르칸은 겹겹이 포위되었으니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술탄의 명령을 어겼으니 포위망을 돌파하더라도 군법에 따라 처형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병사들과 함께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몽골군을 향해 자살에 가까운 돌격을 합니다. 기병 전투에서는 무섭기로 유명한 몽골군이었지만 자파르칸의 군대도 놀라운 근접 전투 능력을 발휘합니다. 몽골인들은 유목민족이었지만 군사훈련 방면에서는 전문적인 전쟁 노예군이 더욱 뛰어났습니다. 자파르칸은 용감히 적군에 돌격하여 장렬히 전사하였지만 자파르칸의 이러한 자살 돌격에 몽골군은 5천여 명이 사살되었고 지휘관이었던 쿠툴룩마저 부상을 입어 나중에 몽골군이 후퇴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파르칸의 기병이 포위되어 죽어갔지만 성격이나 행동이 냉혹했던 알라우딘은 어떤 부대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일부 장군들이 자파르칸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누구든 성을 나가서 전투를 벌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몽골군은 인도의 본대를 조급하게 공격하다가 많은 병력을 잃게 되었고 곧 철수합니다. 부상을 입었던 몽골군의 총지휘관 쿠툴룩은 돌아간 본진에서 죽게 됩니다. 자파르칸의 부대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몽골군은 자신들이 최강의 기병 부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보급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델리의 주력군은 아무런 손상도 입질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몽골 군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밤에 조용히 차가타이로 철군하게 됩니다. 이렇게 몽골이 가장 많은 병력으로 인도를 침공했던 킬리 전투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알라우딘은 자파르칸은 용맹했지만 충동적이고 어리석었다. 게다가 몽골군은 아주 물러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시 기회를 잡아서 올 것이다. 알라우딘은 몽골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인도의 동쪽과 남쪽 방향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간 사이 1303년에 몽골군은 비어있는 델리를 향해 진군합니다. 나 없는 사이 빈집을 털어 이 소식을 들은 알라우딘은 급하게 회군하여 몽골군이 도착하기 한 달 전에 델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대부분의 병사를 다른 인도 왕조를 공격하다가 잃었기 때문에 몽골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알라우딘은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고자 지방 총독들에게 델리의 군대를 파견하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델리로 가는 모든 도로를 점거해서 연락망을 차단하고 도시를 봉쇄하여 델리를 말려 죽이려 합니다. 알라우딘은 델리에 계속 있다가는 상황이 점점 불리해질 것이다. 델리를 벗어나 건설 중인 시리 요새로 가자. 시리는 삼면인 강, 정글, 오래된 요새들로 둘러싸여 있어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면은 방어하기 수월한 요새였습니다. 몽골군은 시리 요새를 공격했으나 실패하자 델리 인근을 노략질하며 2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원정이 깊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몽골군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동안 모아둔 약탈품과 함께 회군하게 됩니다. 알라우딘은 몽골과의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만약 몽골군이 후퇴하지 않고 수도 델리를 공격해 그곳에 주둔했다면 아주 큰 위기가 왔을 것이다. 다시는 델리를 비우지 않아야겠다. 이번 일로 크게 깨달은 알라우딘은 이후 모든 원정은 휘하 장군들에게 맡기고 델리를 비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기존에 자주 사용했던 침입로의 구식 요새들을 강화하여 강력한 수비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1305년에 몽골군은 침입로에 있는 요새들도 강화되었고 항상 델리를 점령하려다 실패한 것을 깨달아 길을 바꿔 침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히말라야를 통과하여 겐지스 평원 쪽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선택하지만 델리 3만의 기병대가 추격하여 암로하 전투에서 또 격파해버립니다. 수차례에 걸친 원정 실패에도 차가타이 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06년 또 한 번 인도에 군대를 보내 라비강까지 진군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말리크 카르푸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격파되어 수많은 몽골군이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렸고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인도를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델리 술탄 왕조가 차가타이 칸국을 여러 차례 습격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을 약탈하는 등 형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까지 정벌했던 세계 최강의 몽골군은 인도를 정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 14세기 말에 티무르 시대가 되어서야 북인도를 정벌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많은 공을 세운 노예 장군 말리크 카르프는 나중에 델리로 불려와 총독으로서 실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라우딘이 죽자 말리크 카르프는 알라우딘의 작은 아들을 꼭두각시 군주로 임명하여 권력을 뺏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알라우딘이 데리고 있던 전 경호원들에 의해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